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키예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쟁 중에 젤렌스키가 주변의 측근들을 마구 쳐내었습니다. 부패를 일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 썩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부패로 단죄한다는 게 말도 되지 않습니다. 2월 1일에는 키예프의 수사관들이 10억 달러의 횡령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면서 올리가르크 이고르 콜로모이스키의 자택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고르 콜로모이스키의 혐의는 우크라이나의 제1, 제2의 석유 에너지 회사 우크르나프타와 우크르따나프타의 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콜로모이스키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친러 야누코비치 시절 망명했다가 귀국해 마이단을 지원한 뒤 승승장구했습니다.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주지사도 맡았고 그의 측근은 자포로제, 오데사, 하리코프를 통제했습니다. 그리고는 에너지 사업과 프리vat 방크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아 거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셴코 시절에는 회사를 그에게 몰수당하는 곤욕도 치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이스라엘 등지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돌아와 젤렌스키의 물주가 됐습니다. 선거 비용은 물론 경호원, 전용 차량까지 지원해 젤렌스키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위세로 그에게 충성하는 최고 라다 의원 70명도 확보했습니다. 사실 그는 젤렌스키 머리 위에 올라탄 대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소된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위상은 부패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으로서는 껄끄러웠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크를 다국적 기업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페트로 포로셴코와의 차이가 틀어지게 된다는 그가 포로셴코와 바이든의 추악한 전화통화를 도청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은 그를 돈 세탁 형사사건의 혐의자로 지목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미국과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토니 블링컨은 콜로모이스키가 부패해 우크라이나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되자 키예프 당국은 계엄령을 이용해 콜로모이스키 소유의 우크르나프타와 우크르따나프타를 국유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미디어 그룹도 대통령실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2022년 말 콜로모이스키의 자산은 19억 달러에서 8억 5천만 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콜로모이스키는 이에 앞서 2022년 여름 우크라이나 여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자국민을 외국에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내법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고르 콜로모이스키와 함께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전 내무장관 아르센 아바코프에 대해서도 자택 수색을 벌였습니다. 아바코프는 현 내무장관 데니스 모나스티리스가 탑승했다가 사고로 추락한 헬기 구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추락해 10여 명이 사망한 프랑스산 헬기를 고려하면서 안전사항을 대충 넘겼다는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당시 구입한 중고 프랑스 헬기 H225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사고가 난 기종입니다. 우크라이나 정치학자들은 젤렌스키의 다음 숙청 목표로 올리가르크 리낫 아흐메토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흐메토프도 콜로모이스키처럼 여러 산업을 거느린 올리가르크인데 미디어의 거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미디어 제국을 젤렌스키에게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올리가르크들은 연관 산업 계보가 아주 복잡합니다. 은행, 광산, 에너지, 도소매, 부동산 등 관여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서로 지분을 교차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국은 젤렌스키가 2022년 불법화한 야당 생명을 위한 당의 부동산 개발업체 출신 라다 의원 바딤 스톨라르도 청산 타겟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키예프 정권은 마구잡이로 사람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비밀경찰은 지난해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하던 데니스 키레예프를 적과 내통한 반역자라면서 총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의 덕분에 키예프가 함락되지 않았다면서 이미 죽여놓고 그를 사후 영웅으로 추서했습니다. 이제 키예프에서는 2월 춘계 투옥 작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키예프의 정치학자, 역사가인
볼로디미르 스카치코는 미국이 젤렌스키에게 지령을 내렸다고 분석합니다. 우크라이나 경제에서 여전히 힘이 센 자들을 제거하라는 지령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외국 자본에 종속되지 않은 올리가르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영미권의 다국적 기업에 편입시키려는 생각을 미국과 영국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올리가르흐가 부패했어도 이들을 청산하는 것은 사회 정의 회복과는 관계가 없다고 스카치코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당들끼리 이권을 위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스카치코는 미국 CIA의 윌리엄 번스와 영국의 보리스 존슨이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도 앵글로 섹슨 간의 이권 재조정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영국은 일단 키예프의 국채가 보존된다는 가정하에 우크라이나의 알짜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키예프 당국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면서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있습니다. 키예프는 국민의 종 출신 의원 니콜라이 티셴코가 태국의 해변에서 즐기는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면서 그를 출당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동남아의 파트너 국가를 방문해 중요한 외교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변의 영상은 2019년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뒤죽박죽입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다 하는 해외 외유 이슈가 스캔들로 번지자 젤렌스키는 관리들의 해외여행을 대폭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상이든 의료 목적이든 공무원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1월 24일 키예프는 젤렌스키 대통령실의 키릴 티모셴코 차장, 비아체슬라프 샤포발로프 국방차관, 알렉시 시모넨코 검찰차장, 그리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자포로제, 헤르손, 수미의 행정책임자 4명도 해임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아체슬라프 샤포발로프 국방차관은 군 조달 식량의 가격을 부풀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 같은 혐의가 조작됐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 국방장관 레즈니코프도 숙청 대상에 올랐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반부패국은 슈미갈 총리의 후견인인 바실리 로진스키 지역사회 인프라 개발 차관도 궁금했습니다. 또 파벨 칼리몬 의원은 전시 기간 동안 키예프 중심가에서 27만 달러 상당의 고가 주택을 매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부패 스캔들은 포로셴코가 배후에는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라는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정가의 이런 난맥상의 물꼬는 젤렌스키의 전 보좌관 아레스토비치가 텄습니다. 그는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주택과 아파트를 강타한 미사일이 러시아의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이라고 발언했다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후 해고당했습니다. 아레스토비치는 젤렌스키의 괴벨스라고도 불렸던 선전가지만 정부에서 쫓겨난 뒤 난파선에서 탈출한 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어 사용자를 그토록 탄압해놓고 자신은 러시아어가 편하다면서 가족들과는 러시아어로 말한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우크라이나의 부패 척결 캠페인은 코미디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 젤렌스키의 공식 자산은 6억 5천만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국방장관 레즈니코프는 7억에서 14억 달러, 외무장관 쿨레바는 4억 5천만에서 12억 달러, 클리치코 키예프 시장은 1억 5천만에서 8억 달러, 포돌약 대통령실 고문은 4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죄다 부패에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처지가 아닌데 숙청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을 자세히 실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폐색이 짙은 것을 알면서도 전차와 장갑차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비한 면피거리를 마련하는 차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토록 도와줬는데 러시아에 패하면 근본적 원인을 우크라이나의 부패로 돌릴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부패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의 권력 투쟁은 부패한 자들끼리의 아귀다툼입니다. 친러 분자, 매국노를 색출하고 간첩을 잡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